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첫 번째 주말이 지났습니다. 시장 반응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을 역임한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네, 이 대책 내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우선 주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이 뭡니까? 우선 세제, 금융, 청약제도, 또 주택 공급, 불법행위, 단속 등을 아주 망라한 이런 이제 종합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대책 내용이 이제 상당히 강력합니다.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 과천 또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고요.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했고요. 또 주택가격의 이상 과열의 진원지가 됐던 재건축은 물론이고 또 그동안의 대책에서 빠져있던 재개발 또 지방의 분양권, 오피스텔에 대해서까지 전매 제한을 하는 이런 강력한 규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 이 업계에 있지 않으면 좀 피부에 와닿지가 않은데 좀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강력하다. 네네. 우선 이 대책이 나오니까요. 현장 분위기에서는 특히 중개업계 쪽에서는 이게 핵폭탄급이다.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급매물이 3억 원 이하로 이렇게 내린 급매물까지 이렇게 출하되는 등 아주 그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거래 절벽 현상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을 하셨으니까 공인중개사들 반응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핵폭탄이다. 그런 표현 말고 또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 중에서 가장 그 강력한 이런 그 대책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냉각되고 거래가 침체되면 영업에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데요. 또 하나 이제 그 대책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겠다. 단속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또 이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가지고 현장 점검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그 투기를 조장한 세력인 양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매우 불쾌하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물론 중개업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이 오니까 이제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들 입장하고 이제 또 정부의 또 입장하고는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고요. 또 가계대출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제 좀 후반에는 원래 처음에 규제 완화 및 부양 쪽이었다가 이제 관리 쪽으로 좀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부에서도 이제 11.3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이제 계속 과열 양상을 빚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떤 정권이 변경되는 차원에서 달리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좀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이런 대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 대책 이 정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소위 안정될까요? 안정된다는 게 이제 집값이 좀 잡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하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네네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이번 대책에서 이제 정부도 밝혔듯이요. 이제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서 이제 어떤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호응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도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대출 받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분양권 투자를 했다라든지 또 갭 투자를 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또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이제 출회될 수밖에 없고요. 또 재건축 시장의 과열도 어느 정도는 진정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주택시장이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업계나 시장에서 불만을 가진 거하고는 또 별개로 정부 정책이 국민 일반을 위해서는 성공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잘 잡혔다. 이렇게 이제 일단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런데 보면 과거 정권에도 그랬는데, 항상 정부 정책이 나오면 잠시 이제 숨을 고르고 관망하다가 결국은 업자들이 혹은 뭐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기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살 길을 찾아내서. 이번에는 그런 틈이, 물론 뭐 그동안에 보면 이제 많은 사실은 냉탕과 온탕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여러 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정도 학습 효과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뭐냐면은, 좀 버티면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부동산 정책도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5년간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버티면.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부동산 규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서 방치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1,400조에 육박하는 심각한 수준이고요. 또 이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정말 주택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악화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전국의 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은 1년 전에 2억 4,600만 원 수준인데요. 2억 5,100만 원으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6,900에서 4억 8,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동안에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를 했는데요. 그러나 보급률이 100%를 넘지만은 실제 그 자가 보유율이나 점유율을 보면은 6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저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 규제라는 방향을 이게 크게 전환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이미 사실 충분하거든요. 한 가구당 전 국민이 집 한 채씩 갖출 수 있는 집이 이미 보급률로는 그렇죠. 예, 공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 있는 집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뭐 분당, 일산 이런 지역처럼 이번에 지정 안 된 지역 그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뭐 또 이 정책이 실패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뭐 대책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에는 이제 풍선 효과가 보통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 일부 비적용 대상 지역에 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 어떤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이거든요. 또 이제 이로 인해서 만약에 그 수도권의 주택 시장이 위축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 등도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을 이제 지금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상 징후가 되면은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을 이렇게 확대해서 핀셋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풍선 효과로 인한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혹시 그런 증상을 보이면 바로 또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1가구 다 주택자다. 그러면 5년을 버틴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년 4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뒀으니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양도소득세 부담이라든지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또 뭐 보유세도 강화될 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오히려 기회를 줄 때에 좀 다주택자 특히 어떤 자기 자금에 의하지 않고 대출을 받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이제 물론 이 정책도 너무 과하다고 하는 또 시장 중심으로 사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기왕 이렇게 이 방향을 잡은 이상 아예 다주택자들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뭐 여기서 다주택자라는 건 뭐 5채, 10채 이상씩 막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십 채 이상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아예 보유세까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 이게 이제 보유세라는 건 사실은 이제 어떤 양도 등에 의해서 이제 이익이 실현됐는지, 또 이제 그게 좀 어떤 투기적인 일종의 보유인지, 이런 거를 사실은 구별을 안 하고서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유세의 일종인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 심했죠. 과세 대상을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진짜 하우스 푸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조세 저항이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보유세 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 대책이 이제 상당히 좀 종합적인 대책이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서 만약에 이 대책으로 인해서 정책 효과가 뭐 충분히 난다면 더 강력한 카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꺼내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 정도 정책을 효과가 나면 보유세까지 갈 필요가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정도 정책으로도 또다시 시장이 한동안 눈치를 보다가 과열되면 보유세도 고려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실소유자들이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실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DTI, LTI 뭐 이런 규제에 의해서 조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금이 이제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대책에 보게 되면은 이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같은 것도. 2년 이상으로 바뀌었죠. 보유에서 이제 거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요번에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한다라는 이런 대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보유를 안 하는, 하고 있으면서 거주를 안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가지 사유만은 아니죠. 건강, 자녀 교육 문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보유에서 거주로다가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비과세 요건을, 이렇게 바로 그냥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하면은 양도세를 몇 %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all or nothing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책의 파인 튜닝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좀 다른 이야기들, 실소유자들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체 정책을 오늘 좀 훑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을 역임한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의 김학환 교수였습니다.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시장이 냉각되고 거래가 침체되면 영업에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데요. 또 하나 이제 그 대책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단속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또 이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가지고 현장 점검을 좀 높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그 투기를 조장한 세력인 양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매우 불쾌하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물론 뭐 중개업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이 오니까 이제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들 입장하고 이제 또 정부의 또 입장하고는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고요. 또 가계대출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제 좀 후반에는 원래 처음에 규제 완화 및 부양 쪽이었다가 이제 관리 쪽으로 좀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부에서도 이제 11.3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이제 계속 과열 양상을 빚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떤 뭐 정권이 변경되는 차원에서 뭐 달리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좀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이런 대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 대책 이 정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소위 안정될까요? 안정된다는 게 이제 집값이 좀 잡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불필요하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네네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이번 대책에서 이제 정부도 밝혔듯이요. 이제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서 이제 어떤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첫 번째 주말이 지났습니다. 시장 반응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을 역임한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네. 이 대책 내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우선 주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이 뭡니까? 우선 뭐 세제, 금융, 청약제도, 또 주택 공급, 불법행위 단속 등을 아주 망라한 이런 이제 종합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대책 내용이 이제 상당히 강력합니다.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 과천 또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고요.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를 투기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했고요. 또 주택 가격의 이상 과열의 진원지가 됐던 재건축은 물론이고 또 그동안의 대책에서 빠져있던 재개발 또 지방의 분양권, 오피스텔에 대해서까지 전매 제한을 하는 이런 강력한 규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 이 업계에 있지 않으면 좀 피부에 와닿지가 않은데 좀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강력하다. 네네. 우선 이 대책이 나오니까요. 현장 분위기에서는 특히 중개업계 쪽에서는 이게 핵폭탄급이다.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급매물이 3억 원 이하로 이렇게 내린 급매물까지 이렇게 출하되는 등 아주 그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거래 절벽 현상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을 하셨으니까 공인중개사들 반응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핵폭탄이다.
그런 표현 말고 또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 뭐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 중에서 상당히 가장 그 강력한 이런 그 대책이다. 이런 이제 딱 하는 이런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호응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도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대출 받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분양권 투자를 했다라든지 또 갭 투자를 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또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이제 출회될 수밖에 없고요. 또 재건축 시장의 과열도 어느 정도는 진정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주택시장이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업계나 시장에서 불만을 가진 거하고는 또 별개로 정부 정책이 국민 일반을 위해서는 성공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잘 잡혔다. 이렇게 이제 일단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예. 네네. 그런데 보면 과거 정권에도 그랬는데, 항상 정부 정책이 나오면 잠시 이제 숨을 고르고 관망하다가 결국은 업자들이 혹은 뭐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기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